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공주부여 충남의 알프스 청양군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우리 오늘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인사를 이렇게 뵈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불법 비상계엄의 그 밤에 여러분들이 겪으셨을 그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회에 나오셔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 심정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은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대한민국의 현대 역사에서 가장 힘든 국무위원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다음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그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역할들을 끝까지 그나마 잘 하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국민을 섬기는 자세,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님. 네. 경제부총리와 함께 이번에 협상 다녀오셨죠?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미국 협상팀을 만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주장이 있습니까, 혹시? 네, 지금 그 관세 부과가 돼 있는 그 조치들이 철폐가 돼야 된다는 그 주장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철폐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왜 철폐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한미 간에 그 지금 미국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무역 수지 균형 문제를 저희가 앞으로 다 그 뭐 무역 적자를 없앨 수는 없지만 저희가 상당 부분 그 감축을 시킬 뭐 그 계획 같은 것들을 그 얘기를 해서 그런 우려를 좀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양국 간의 지금 산업 협력이 지난 몇 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유망한 저희가 앞으로 산업 협력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교역의 장벽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그 요청을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지금 그거밖에 주장을 안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네. 한미 간에는 FTA가 네, 체결돼 저도 있죠?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좋습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실관계, 팩트시트 이런 거 보내고 그 실무적으로 몇 번 얘기할 때는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한미 간에 FTA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특히 그 그 공산품과 관련돼 가지고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관세가 부과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 비관세 장벽 우려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전제 하에서 지금 안 장관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모를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님? 당연히 알죠. 제가 만일 협상 담당자였다면 딱 한마디 했을 겁니다. 우리 최상목 부총리님 온 국민이 신뢰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 국민이 뒤에서 지켜드리고 있는데 팔짱 딱 끼고 딱 한마디면 됐지 않습니까? What about FTA? 협상은 딱 한마디 던져놓고 팔짱 끼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계속 어제 오늘 의원들이 질문에 답변하는 답은 뭐였냐면 질서 있는 협의였습니다. 부총리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의제와 협상 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 드리고요. 동의하고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자, 협상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뭐 이런 것들은 개별 협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개별 협의 이전에 어떤 의제를 협상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 의제를 결정하는 것이 전 협상 과정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봤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첫 협상에서 전 부총리 주장대로 이미 FTA가 체결되는 상태고 그걸 모를 리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알았다면 이 의제, 부총리 말씀하신 뭡니까? 4대 의제,
줄라이 패키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런 것들을 협상의 한 절반 가까이를 어떤 의제를 협의할 것인가를 협상하는 것, 그리고 시한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협상의 가장 기본 전략인데, 그것을 이미 결정하고 4대 패키지, 그리고 7월 8일까지 이렇게 가장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와 기한이란 두 가지를 우리 부총리는 이미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무리는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말씀도 하셨어요. 당연히 다음 정부에서 해야죠. 그러나 협상의 거의 전반인 의제와 시한을 부총리께서 첫 번째 협상에서 다 내주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FTA를 레버리지로 해서 이런 의제와 기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첫 번째 협상에 다 주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정부가 마무리를 해라. 이미 추상목 부총리께서 이 문제를, 협상을 거의 다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는 쉽게 얘기해서 사인만 해라, 이런 취지로 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요.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하노이 회담도 기억하지만 미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유명한 말 중에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차라리 협상을 깨버려라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지 않아요? 이런 논리로 부장된 트럼프 행정부, 이런 논리를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질서 있는 협의,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 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던져놓은 이 협상이야말로 다음 정부에 엄청난 그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최상원 부총리 굉장히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이번 2+2 회담이야말로 자승자박이고 자해 행위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장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 정말 가슴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런 협상의 전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한덕수 대행께서는 이미 부총리 일행이 가기도 전에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와 맞서 싸우지 않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한덕수 대행의 그런 언론 인터뷰가 부총리와 안덕수 산업부 장관 가서 협상하는데 무슨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총리의 협상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러한 정말 권한 대행이 철없는 짓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총리의 질서 있는 협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한 가지 좀 여쭤봅시다. 이게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요. 어쨌든 뭐 관세 협상을 한다고 쳐요, 부총리님. 우리가 25, 일본 24죠. 상호 관세 지금 이제 미국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25% 부과받은 데에서 한 10%를 내려가지고 15%에 합의했다고 칩시다. 자, 일본은 24를 맞았는데 거기서 20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상호관세비를 15%, 일본은 20% 되겠죠. 우리는 10%를 깎은 것이고 일본은 4%를 깎은 것이에요. 이런 숫자를 가정했을 때 부총리님, 한국과 일본이 어느 나라가 협상을 잘하는 것입니까? 부총리께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실 예정입니까? 뭐 그것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협상, 미국과 협상하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미국하고 FTA 협상을 새로 한다든지 한미 간의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면 의원님 말씀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미국이 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 나라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 국익 차원에서 또 국내 정치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불확실을 가장 줄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또 품목별 관세도 부과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안정관 얘기한 것처럼 그 산업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제가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이유는 부총리님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께서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도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께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는 것인데 매번 하시던 그런 말씀 국민들께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오늘 PPT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앞에 어제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경제 지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제팀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경제 지표들 다 보셨죠? 한마디로 폭망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제 폭망을 이룬 우리 경제팀의 지금 이런 말씀이 국민들이 믿으실 것 같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어제 오늘 지적했던 이 아주 정말 심각한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경제팀으로서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지역 언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오늘 이제 문체부 장관이 출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제부총리께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지역 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리면서도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컬 저널리즘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